자, 지금 계속해서 월북을 시도했던 그 공무원, 월북을 시도한 것으로 추정되는 공무원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이 사람에 대해서 말이 많은데 사실 이 월북 시도라는 것은 그간에도 없던 일이 아니에요. 네. 보니까 임진강에서 2013년 9월에 간첩 가능성이 있던 한 남자를 우리 군이 사살하게 됩니다. 자, 보시면은 조선일보에서 했던 보도예요. 월북 시도 남성 임진강에서 사살, 간첩 가능성도 있어. 이게 2013년 9월 17일. 예. 약 7년 전에 똑같은 일이 있었다는 거죠. 예. 다른 점이라고 한다면 이것은 월북 시도를 하려던 남성을 우리 군에서 사살을 했었고, 이 당시에 박근혜는 그 다음날 바로 어딘가에 축사를 또 하러 갑니다. 예. 네, 지금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것처럼 뭐 알면서도 유엔 연설을 했네 어쩌네 이런 지금 하는 것 그 주장을 하면서 당시에 우리가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앞서서 이야기를 했지만 그 보수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5만 원에 움직인다. 이게 전형적으로 볼 수 있는 케이스더라고요. 왜냐하면 지금 이 보여드리는 2013년도에 있었던 사살에 댓글에 보면은 거의 월북 시도를 했기 때문에 잘 됐다는 그런 악플이 훨씬 많은 그 거예요. 당시에, 네. 그러면서 박근혜 정부를 지지를 했지 이것을 박근혜 정부가 어떤 책임을 져야 된다라는 식의 그건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군 생활을 한 지가 오래됐거나 군 경험이 없는 분들은 경계 근무를 서는 사람이 굉장히 우스워 보이거든요. 보통 우리가 경계 근무라고 한다면 그냥 빈총 들고 우두커니 저 먼 산을 바라보고 있는 그런 군인. 그 추울 때는 추위를 견디고 더울 때는 더위를 견디면서 그냥 우두커니 서 있는 그런 그냥 무능력한 군인을 상상하기 쉬운데 경계 근무라는 건 엄청 무서운 거예요. 그 사람이 어떤 적이거나 적이 아니거나 심지어 민간인이거나 그냥 그 겉으로 보기에 민간인이거나 상관없이 내가 경계하고 있는 그 경계 지역 안으로 들어오면 경계병은 그 사람의 신원을 확인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뭐 멈춰, 뭐 손들어 움직이면 쏜다. 그래서 암구호를 대고 뭐 김밥 하면 저쪽에서 천국 그러면은 뭐 관등성명 되세요 이런 식으로 신원을 하게 돼 있거든요. 근데 그걸 모든 경계 단계가 있습니다. 만약에 그 사람이 자기 신분을 밝히지를 않아. 그래서 그 공포탄을 쏘아야 한다는 그 단계까지 넘어가면 그 자리에서 사살하는 게 경계병의 임무예요. 당연한 거라고. 그러니까 이런 경계 수칙이라는 건 대한민국 군대에만 존재하는 게 아니라 군대라는 조직이 있는 모든 전 세계 군대에 똑같은 거거든요. 교전 수칙이라는 건. 그래서 그 교전 수칙대로 움직였는데 박근혜 때는 문제가 안 되다가 왜 북한은 자기 교전 수칙대로 움직이면은 그게 불법이 됩니까?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불공평한 해석인 거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정말 왜 월북 여부가 문제가 되는가? 바로 이제 그 문제가 여기서부터 발생을 하는 부분인데요. 저 조선일보의 저 사진, 그림 너무 잔인하네요. 화영이라는 표현을 쓰고 저런 사진을 올리고 지금 총을 쏘는 모습이잖아요. 저건 제가 봤을 땐 너무 잔인합니다. 저런 걸 올린다는 것 자체도 말이 안 되는 것이고요. 여기서 제가 정말 하고 싶은 말은 맞고요. 13년도에 뭐 박근혜 같은 경우에는 사실 박근혜랑 비교할 대상은 아니지만은 박근혜 같은 경우에는 이 월북 사실 총으로 쏜 사실 다 알고도 가서 춤추고 놀았던 겁니다. 네, 지금 그런 작자들이 감히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함부로 왈가왈부한다는 것 자체가 참으로도 어불성설이고요. 그런데 이번 사건을 한 건 잡았다 해서 반공주의 부활을 저는 노리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 가지 시도를 해봤지만 본인들의 지지율은 10%를 벗어나지 못합니다. 무슨 짓을 해도 계속적이고 끊임없는 의혹 제기를 해도 10%를 넘어가지 못하기 때문에 지네들이 지지율이 올랐을 때는 권위주의 정권 시대, 반공주의 시대밖에 없었거든요. 이 반공주의의 부활을 꿈꾸려고 한다고 저는 보여지는데, 그런데 이 문제에 대해서요, 좀 뭔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게 있어요. 바로 뭐냐? 코로나 시대입니다. 전 세계는 3,300만 명의 확진자와 100만 명 이상의 사망자가 발생을 했고, 코로나라는 바이러스와 전쟁을 벌이고 있고, 코로나 시대 이전과 이후는 모든 문제가 바뀌게 되는 것이고요. 한반도의 정세도 역시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사건도 코로나와 떼어놓고 볼 수 없는 문제고요. 코로나 존재하지 않던 시대의 반공주의를 지금 다시 꿈꾼다. 네. 그냥 일본으로 가라. 네, 당시에도 이제 네티즌들은 당시에
어떤 정권에 뭐라고 해야 되지? 지지하는 사람들은 월북시도 남성 조치가 적절했네라는 댓글들을 많이 맞아요. 썼다. 네. 그런데 지금 보면은 국민의당에서 작정을 한 거예요. 국민의힘. 자, 유시민 작가 발언 때문에 지금 엄청난 비난 공세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발언이 문제가 된 거예요? 계몽군주. 이게 지금 계몽군주라는 단어가 실검에까지 올라가더라고요. 도대체 무슨 뜻인지 궁금해하고 있는 국민들도 많아서.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이제 페이스북에 대통령은 침묵하고 대통령의 분신들이 요설을 퍼뜨리고 있다. 라면서 이제 김정은을 계몽군주라고 칭송하면서 독재자의 친구, 폭정의 방관자로 나섰다. 유시민류의 좌파들은 논리라면 김정은이 이 정도 도발한 걸 다행으로 생각하자. 이렇게 나올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근데 이건 그 유시민 작가의 어떤 지적 수준? 이걸 너무 지들 수준까지 끌어내려서 그 해석하다 보니까 이런 개 잡소리를 하고 있는 건데, 그러니까 김정은 위원장이 계몽군주로서의 성격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계몽군주라는 게 어떤 걸 그러면 그 자기 인민들한테 알려주고 싶으냐 하면, 북조선이라는 이 국가가 앞으로 어떻게 먹고 살아야 되는가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그러니까 김씨 왕조를 중심으로 대동단결하는 이 정치 사상, 이거를 버려야 한다. 이거를 국민들한테 알려주고 싶은데, 그 주체 사상을 버리려고 하다 보니까 자신의 목숨이 위험해지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주체 사상을 중심으로 견고하게 만들어진 권력 구조를 해체하고 그 권력의 일부를 인민들한테 돌려줘야지만 어떤 민주 시스템이나 합리적인 경제 시스템이 작동하기 시작할 텐데, 지금 주체 사상을 중심으로 견고하게 짜여져 있는 권력 구조 안에서는 아무리 많은 돈이 북한에 들어온다고 한들 이게 효과적으로 작동해서 경제 성장으로까지 이어질까라는 고민이 김정은 위원장한테는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인민들한테, 그러니까 주체 사상이 최선은 아니다. 다른 나라는 민주주의라는 시스템도 있고 중국에서는 사회주의라는 시스템도 있고 그 정치 시스템 중에 북한은 주체 사상을 중심으로 하는 어떤 공산당 일당 체제다라는 걸 알려주고 싶은데 이게 너무 어려운 작업이란 말이지. 그러니까 그 김정은 위원장은 자기 목숨을 내놓고 뭔가 인민들을 설득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유시민 작가는 그걸 지적하고 있는 거지. 계몽군주라는 뜻은, 군주라는 성격은 분명히 있잖아요. 왕조 국가니까. 그런데 그 왕조가 그러니까 우리 김씨 왕조는 여기까지야. 근데 나는 죽이지 말고 내 목숨을 살려주고 김씨 왕조를 이 대에서 끝내자. 이게 쉬운 말입니까? 근데 그걸 갖다가 계몽군주 그 네 글자로 함축해서 이야기를 하니까 유시민 작가가 무슨 종북주의자나 된 것처럼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렇게 몰아가고 싶은 거죠. 우리는 친북주의자입니다. 종북주의자 아니고 친하게 지내자는 그러니까 거지. 쟤네는 정신이 박살이 나가지고요. 네, 뭐 후시댕 같은 걸 이렇게 발라도 새 살이 돋지 않아요. 끝난 애들인데, 네. 그럼 뭐 이미 전 포기한 애들인 것 같고요. 그러면 너네들이 그 박근혜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옛날에. 오래전에 있었는데 그 감옥이 잘 어울리는 분이시고, 근데 이분을 김문수라는 사람이요, 뭐라고 했었냐, 과거에 이런 식으로 얘기했습니다. 이 박근혜라는 분은 미국에도 일본에도 중국에도 없는 1000년 만에 나오신 여왕님이라고 했어요. 야, 계몽군주에서 그 유시민 작가가 말한 군주는 독재자라고 말을 한 거야. 군주, 독재자인데, 근데 꽉 막힌 독재자는 아니고, 뭔가 바꾸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한 건데, 그것이 뭐가 문제가 됩니까? 박근혜를 여왕으로 칭송한 게 그게 더 이상한 거죠. 생각해보면 박근혜가 감옥에서 잘 지내고 있는 이유는 그 1인용 변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이 드네요, 갑자기. 그거 들어갔어요? 네, 저 독방 쓰고 있으니까 변기를 세팅을 독점하고 새로, 있잖아요. 네. 뭐 아무튼 유시민 전 장관의 작가의 이야기에 대해서 이렇게 말귀를 못 알아듣는 국회의원이 이렇게 많다. 김기현, 허은하도 이런 비슷한 이야기했지만 언급하지 않겠고요. 역시 우리 진척석
석사님께서도 이야기를 하셨지만 여러분들이 원치 않으시는 관계로 패스하고 넘어가는데 넘어가지 못할 분이 하나 계세요. 자, 우리 정의당의 김종대 전 의원님. 우리 주민을 사살한 북한 함정을 격파했어야 라는 굉장히 센 발언을 여러분, 하셨습니다. 이렇게 낙선이 무섭습니다. 낙선하고 나면 언론에서 내 이름이 사라지고 어떻게든 내 이름이 언론에 한 줄 나올 수 있다 싶으면 최고의 시사평론이네요. 야, 이건 뭐 김정은 위원장을 뭐 사살하자 이게 아니라 뭐 박근혜를 다시 대통령으로 세우자 이런 말도 할 수 있는 거죠. 무슨 말인들 못합니까? 아니 이게 전쟁하자는 말이지 그러면 지금 이 판국이 말이 되는 겁니까 이게? 김종대 전 의원님 그런다고 해서 다시 유명해지거나 다시 당선되거나 하는 일 없습니다. 자기가 먹고 살 직업은 스스로 찾아야지. 이렇게 정치인 한번 해먹었다고 그 이름빨로 지금까지 이렇게 막 빨아먹고 살려고 애쓰는 거 옳지 않아요. 네, 이건 사실 김종대 의원이 보이는 게 아니라 정의당의 모습이 보입니다. 요즘에 정의당이 보이고 있는 그 행보들을 보게 되면 정말 뭐 국민의 지금과 뭐 전혀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포스트 심상정 이후는 어떻게 될 것인가 뭐 이런 얘기들 하는데 아무도 관심 없고요. 뭐 이번에 지난 일요일 날 했죠. 들어와서 마지막 결선을 10월 5일 날 추석 끝나자마자 한다고 하는데 그 포스트 심상정 시대에 정의당이 새로운 대표가 되신 분이 하셔야 될 일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네, 정의당의 해체를 추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에이, 그거 좀 심하고 우리가 김종대 의원의 이런 발언을 통해서 그 정치 그게 오랫동안 떠도는 격언이 있잖아요. 원숭이가 나무에서 떨어지면 여전히 원숭이지만 국회의원이 선거에서 떨어지면 사람이 아니다. 이게 정치인들 정말 뼛속 깊이 새기고 있는 그래서 그런 저는 격언이죠. 네, 김종대 의원이 뭐 북한 함정만 격파할 게 아니라 제가 듣고 싶은 이야기는 사실 정의당의 행태에도 이런 격파 발언을 해주셨으면 좋았지 않았겠나. 왜 정의당이 이렇게 멋대로 굴러가는 것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왜 한마디도 하지 않으셨나 이런 아쉬움이 좀 있었습니다. 이 이슈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